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최근 제가 만든 영상들은 마치 시리즈 드라마처럼 한 편 한 편 짜임새 있고 연관성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드라마를 1화부터 보지 않고 5화, 6화차부터 보시면요. 1화, 2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드라마는 중간부터 봐도 재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재미만 있으려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잘 정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뜻을 와전해서 듣지 않고 저번엔 전액 매수라던데 지금은 또 전액 매도 중이네? 뭐지?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에요. 지루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최근 1, 2주 영상들은 꼭 정주행 하시고 시청하신다면 더욱더 시드를 복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은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 시장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퓨엘 멀티플 지표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 경제의 공급 측면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마이닝 수익 관점에서 시장 주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채굴업자들은 채굴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 높은 경우 강제로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익 구조는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퓨엘 멀티플 수치는 비트코인의 1바렐한 값을 365일 바렐한 값의 이동 평균선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이 시장에 공급될 때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거나 매우 적은 시기가 있는데요. 이런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표에선 퓨엘 멀티플 그래프가 녹색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1바렐한 가치가 극도로 낮은 것을 의미하고요. 이 구간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형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퓨엘 멀티플 그래프가 붉은색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1바렐한 가치가 극도로 높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정점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석이고요. 우리는 이 지표에 담긴 다른 의미도 캐치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우선 여러분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을 잘 보세요. 두 개의 피크가 보이시죠? 그중 빨간색 1번 피크가 2013년 3, 4월의 피크고 빨간색 2번의 피크가 2013년 11월, 12월의 피크입니다. 4월과 12월이라는 특징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최근에 다른 영상을 보셨다면 다들 아실 거죠? 그런데 1번 피크와 2번 피크가 모두 퓨엘 멀티플 지표의 붉은 영역에 들어갔으며 피크의 높이 또한 비슷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실제로 저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을까요? 2013년 3, 4월 최고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동안 가치가 떨어지나 싶더니 2분기 만에 다시 말아 올립니다. 이때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아시나요? 11월, 12월의 고점은 3, 4월의 고점에 비해 무려 500%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2번 피크가 1번 피크보다 훨씬 큰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놀랍게 2번 피크는 1월보다 낮습니다. 자, 다시 말해 퓨엘 멀티플 지표만 믿고 3, 4월에 시즌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친지 아시겠나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알호들 지표의 강점이 부각됩니다. 알호들 지표를 보시면요. 2013년 3, 4월 피크가 사이클의 정점이 아닌 걸 보여주었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1월, 12월이 돼서야 알호들 지표는 붉은색 박스 구간에 들어가면서 진짜 최고점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퓨엘 멀티플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퓨엘 멀티플 지표에서 나타나는 각 피크의 고점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2017년 최고점이 2013년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시나요? 무려 18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2017년 최고점이 2013년 최고점에 비해
1800%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PL 멀티플 지표는 붉은 영역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린 PL 멀티플 그래프가 붉은 영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 영역이라는 절대적인 위치보다는 PL 멀티플 지표가 그리는 상대적인 변화 정도만 의미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해석 자체도 이미 13년에 잘못된 신호로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PL 멀티플 지표를 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지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PL 멀티플 그래프가 녹색 영역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PL 멀티플 지표가 붉은색 영역에 들어가는 신호와 달리 녹색 영역에 들어가는 신호는 지금까지 정확한 저점을 예측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뾰족한 선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6월 27일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저 뾰족한 진입은 과연 저점을 형성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제대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의 최고점을 갱신한 2013년 경우도 2분기가 걸렸고요. 개월수로는 6개월입니다. 다시 PL 멀티플 지표의 보라색 박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영역에서 그래프는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상승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한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2013년의 경우도 위아래로 충분히 횡보하며 매집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는 과거와 형태가 다릅니다. 녹색 영역을 하루에 잠깐 건드렸을 뿐이고 충분한 횡보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알호들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의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과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과 PL 멀티플 그래프는 모두 2013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PL 멀티플 지표에서 먼저 보자면 빨간색 1번, 2번으로 표시된 2013년의 경우는 가파른 피크를 두 차례나 보여주었고요. 그 사이 구간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에 반해 올해의 경우는 3월, 4월의 고점에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형태가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나요? 그럼 올해의 패턴이 큰 틀에서는 2013년과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가격이 만드는 상승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점을 보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차트를 2021년 차트와 겹친 모습입니다. 노란색이 2013년 차트인데요. 한 번의 추가 상승이 2013년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의 진짜 고점은 올 11월에 형성될 것입니다. 2013년의 경우 빠르게 첫 번째 정점을 만들고 바로 조정 기간을 가졌다면 올해의 경우는 정점에 도달한 동안 한동안 머물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재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의 첫 고점과 2021년의 첫 고점을 겹쳤을 때 그 이후에 가격 변화가 차이를 보이다가 중간 지점인 7월에 다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더 이상의 하락 조정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11월까지 상승 경사를 급격하게 만들어 가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턱대고 고지고대로 이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의 분석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여기서 크게 한 번 더 빠져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턱대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의 분석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분명 말씀하였듯 지금은 하방 압력의 시나리오가 강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뜨리고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올해 11월쯤에 또 한 번의 고점이 있을 거라는 저의 전망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진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거고요. 현재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하락으로 벗어난다면 상당히 부담되는 하락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저는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평단가를 낮추겠죠. 그래야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드를 복사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상승으로 벗어난다면 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추매해야 되겠죠. 물론 평단가는 남들보다 높겠지만 확실한 신호탄을 확인한 상황에서 추매는 전혀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현금 확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전부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실 필요는 없죠. 전부 손절하고 매도하고 현금을 100% 확보했는데 상승장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현금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락장을 예측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희망회로도 부정회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방향성을 예고하고 그에 따른 승부를 던지면 위험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모든 상황에 시드를 복수할 수 있는 전략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지 저의 판단이 옳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장에 돈을 벌려고 온 거지 차트로 예술을 하거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논쟁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러시안 룰렛을 제안한다면 거기서 불발이 날 확률을 계산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전 그 확률 게임에 제 목숨을 걸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러시안 룰렛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의 다리에 로우킥을 날릴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빈센조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길도 없다고요. 전 어떻게든 그 골목을 깨부술 거예요. 제 주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땐 거길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런 길도 없으니 울고만 있을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거길 벗어날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고통이 날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고요. 부자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돈 패밀리 여러분들과 평생 시드 복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상을 띄엄띄엄 보면 드라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시청하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일 거고요. 중간중간 새드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새드한 스토리만 보고 떠나시면 이 드라마를 새드엔딩이라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시청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